안녕하세요. 보험 계약하고 고지의무 위반인데 고지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실일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첫 번째.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자,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록지를 통해서 건강검진했던 기록지를 보고 보험회사가 심사해서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분이 뭐 위에 궤양, 종양이 있었는데 심사기록지를 냈다는 건 그게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굳이 말로 안 했더라도. 그럼 보험회사는 충분히 그 서류를 검토해서 그걸 사실 알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당자가 바빴다든지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봤다든지 그런 이유로 그냥 가입을 시켜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질환에서 가입 전에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 또 언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냐? 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보험사가 안다고 해서 보험사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부서와 그 종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서류를 알고 나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고객님 지금 고지의무 위반이 맞아서 이 계약 해지할 겁니다 라고 하기까지의 시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일이 밀려서 한 달이 넘어가면 알았더라도 해지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는 났어. 2년 이전에. 근데 이거 2년만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지급 사유가 그때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해지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 사유란 정말 그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질병의 청구 원인, 대체로는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한 날이 되겠죠. 그 날짜가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가 묵혀놨다 청구를 하더라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반면 3번에는요 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자, 이 3년은 정말 청구를 안 하고 3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초회보험료 납입으로부터 2년은 청구를 언제 하든지를 떠나서 그 발생 사유를 기준으로 2년이라는 거고, 지금 이 사망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라는 거는 그 사유 자체는 3년 내에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3년이 넘어가서 청구를 하면 그때 가서는 보험회사가 알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이거 고지의무 위반하더라도 체결일로부터 3년 지나서 다 모아놨다가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고지의무 위반한 내용과 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맞다면 설령 그 3년은 지났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안 주는 거예요. 다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또 함께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명확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 있다는 거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백내장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경우에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거를 심사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손해사정사가 중요한 건 알더라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일일 텐데요.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손해사정사를 보험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은 청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가 이분 가입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현장심사 통해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그냥 바로 현장심사 진행하지 않고 우선은 보험 소비자에게 문자, 카카오 메시지, 전화 등으로 고객님 현장심사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이 안내 문자 자세히 보시면 현장심사 한다는 사실과 함께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내 사건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는 제가 직접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접수를 하시면요,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셔서 그 사람이 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손해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